그 다음에 우리는 뭐 애니메이터니까 바이패드 되게 많이 쓰죠. 바이패드도 최대한 단축키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최대한. 왜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바이패드니까. 그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수 오브 필수라고 불리는 이 키 인포에 여기 뭐 셋 키, 플랜티드 키, 슬라이딩 키, 프리 키, 이거는 무조건 키 단축키로 입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을 단축키로 쓰고 있지 않는다. 실무자인데도 안 쓴다. 그러면 그분의 작업 속도는 대략 유추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 빈번하게 쓰이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또 효율적으로 이걸 자주 쓸수록 더 효과적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단축키로 지정 안 한다. 이건 혼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 부분은 단축키로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이제 지정을 하면 자, 바이패드 탭으로 가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룹의 바이패드로 가야 돼요. 그룹의 바이패드가 있어서 여기 이제 키를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셋 키가 있어요. 셋 키가 기본적으로 0인데 0은 또 멀어요. 그쵸? 저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셋 키, 프리 키, 프렌티드 키는 진짜 많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숫자 1번 옆에 그리고 탭 키 위에 있는 이 다운표 또는 물결 표시 있죠. 이 키를 지정할 거고요. 0은 그대로 살려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순서대로 여기 보면 셋 키 옆에 뭐 딜리트 키 있는데 딜리트 키는 뭐 별로 뭐 이렇게 키 찍어가지고 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필요하면 뭐 지정하시고요. 여기 보면 뭐 set planted key, sliding key, 프리 키가 이렇게 연달아 있잖아요. 얘를 저는 숫자 1, 2, 3 이렇게 바로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set planted key였죠. 얘는 1번 그리고 sliding key는 2번 그 다음에 프리 키는 3번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딜리트 키가 좀 민감해요. 키가 지워지면 계속 언더에서 복원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셋 키랑 그 옆에 바로 붙어 있으면은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지정해서 쓴다면 저는 키를 4번 아니면 5번을 추천하고 싶어요. 리무브 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쓰고 싶다면 애니메이션 하다 보면 얘네들 팔은 다 개충 구조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클릭하는 것도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지금 방금 보는 것처럼 잘못 클릭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드래그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만들게 되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층 구조 올라가는 것도 단축키로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가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인데 이게 또 멀잖아요. 손가락에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도 키를 찍는 것만큼 빈번하게 쓰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셋키, 플랜티드 키, 프리키처럼 얘네들 사이에 계층 구조를 왔다 갔다 할 일이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얘도 그 근처에 둡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누르기 좋은 QA. 네, 이 알파벳 보면 Q하고 A 있죠. 페이지와 페이지 다운처럼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그 QA를 써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정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 이동을 이제 입력을 할 텐데 페이지 업 키는 select 네, select 쪽에 있겠죠. 어디 보자. S 누르면 select 쪽으로 일단 갑니다. SE 네, select 쪽으로 갔고 네, 여기에 있네요. 네, select ancestor 부분, 조상이라는 의미죠. 이 부분에 그 페이지 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Q 입력할 거예요. Q는 스마트 셀렉트라고 되어 있죠. 스마트 셀렉터는 어디 보자. 이쪽에 있는데 얘예요, 얘. 근데 이 녀석은 사실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스마트 셀렉트 빼버리고 이 셀렉트 앤서스터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업과 같이 왜냐면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쓰는 애니메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둡니다. 대신에 저는 Q랑 A를 통해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할 거예요. 얼마나 효과가 다를지 다 지정하고 나서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손을 이렇게 드는 것과 바로 누른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페이지 다운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페이지 다운도 마찬가지로 이제 셀렉트 있겠죠. 셀렉트 차일드라고 있을 거예요. 셀렉트 차일드. 네, C로 시작하는 셀렉트 차일드. 네, 여기 있네요. 페이지 다운. 저는 얘를 A로 입력할 겁니다. A는 앵글 스냅 토글인데 그게 요 녀석이거든요. 얘도 사실 많이 쓰지 않아요. 그냥 필요할 때 클릭하는 게 더 낫습니다.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 부분도 지우고 굳이 또 바로 보이는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두고 네, 어사인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도 Q랑 A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키이기 때문에 네, 그쵸? 뭐 키를 찍는 것과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선택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누르기 편한 위치에 배치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 컨트롤 부분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 프레임씩 보는 거 있죠? 이게 단축키로 알파벳 M 옆에, 물음표 옆에 그 괄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괄호로. 근데 이것도 멀어요. 얘도 지금 실제로 되게 자주 쓰는 키거든요. 이것도 빈도가 되게 높은데 저 키를 누르려면 팔꿈치까지 드는 분들도 있고 팔꿈치는 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팔이 길면, 손가락과 팔이 길면 팔꿈치 들지 않더라도 좀 회전 각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불편하고, 더군다나 그 옆에 있는 슬래시 버튼이 플레이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 버튼은 너무 멀어서 실제로 팔꿈치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플레이 애니메이션이 같이 있는 이 세 개의 키를 저는 어디에다 옮겨 두냐면 Z 빼고요, X, C, V로 옮깁니다. Z는 왜 빼냐면 줌 익스텐드 기능은 꽤 쓸만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있다가 전체 화면을 보고 싶어. Z 누르면 딱 알맞게 바꾸죠. 이러고 있다가도 Z는 딱 알맞게 바꾸고, 이 기능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Z는 그냥 그대로 두고 저는 그 옆에 XCV를 많이 쓸 겁니다. XCV는 실제로 많이 쓰지 않아요. X는 어떤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기능을 검색해서 찾아서 쓰는 기능이고요. 뭐 스크립트나 뭐 기능의 전반적인 걸 알아내고 파악하고 빨리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종종 쓰이긴 하는데, 애니메이션을 할 때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다른 키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C도 원래 카메라 V였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도 이 키프레임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쓰기 때문에 제가 아까 Ctrl Shift C로 바꿨잖아요. 이걸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B가 아니죠. V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기본적으로 뷰 있어. 뷰, 뭐 프론트 뷰, 뭐 이렇게. 근데 우린 이미 뭐 라이트 뷰, 백 뷰, 탑 뷰 단축키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뷰를 없앨 겁니다. 근데 V가 좀 민감해요. 왜냐면 V를 쓰고 있는 단축키가 여러 개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바이패드에 그 졸라맨으로 보는 단축키가 있어요. 이 V가 이중 구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해제를 해줘야 제가 원하는 V로 쓸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프레임 타임 컨트롤을 먼저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자, 올 커맨드로 바꾸고, 자, 타임라인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자, 어디 보자. 네, 먼저 이제 이전 시간으로 가는 거. 네, 백업 타임 1유닛이거든요. B 누르다 보면은 백업 타임 1유닛이 있을 거예요. 백업 B. 네, 바로 여기 있죠. 이거를 저는 X로 둘 거예요. X로 둘 거고,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포워드 타임 되겠네요. 포워드 타임. 네, 포워드 타임은 F. 네, 어디 있을까요? 포워드 타임 F5인데, 네, F5로 시작하겠죠. F5.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얘는 저는 C로 입력할 겁니다. 카메라 뷰가 사라지죠. 대신에 저는 카메라 뷰를 종종 쓰기 때문에 Ctrl Shift C로 쓸 겁니다. Shift C로 쓸 수 있는데 제가 Shift C를 또 따로 쓸 거거든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쓸 단축키가 이제 플레이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이게 V인데 이제 플레이 애니메이션부터 지정을 해볼게요. 플레이 애니메이션 여기 있다. 네, 이 플레이 애니메이션을 V로 지정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Assigned to Viewport라고 돼 있죠. 3D Max 2017부터는 뷰포트 당연히 원래 이렇게 V 입력하면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아마 2016 이전에는 이 뷰포트가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 뷰포트를 찾아가지고 지워줘야 돼요. 뷰 누르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없어야 되는데 딴 거로 이렇게 옮겼으니까 이게 만약에 남아있다면 리무브로 꼭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바이패드에서도 저걸 써요. V를. 그것도 지워줘야 돼요. 그렇게 이중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있죠. 플라이 바이패드. 이것도 지워줘야 V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XCV로 쓰는데 이게 굉장히 편해요. 네, 이거 필수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키를 이제 손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의 살짝 움직임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배치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컨트롤 이렇게 두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바이패드 이 쇼컷, 이 단축키 지정하는 옵션에 제공하지 않는 녀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쓰는 거. 그런 것들은 스크립트를 짜서 단축키를 지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전반부는 스크립트를 짜지 않고 맥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단축키를 다 입력하고, 그런 다음에 모자르는 부분을 스크립트를 통해서 채워나가는 식으로 이 단축키를 완성할 겁니다. 그 다음 타임라인까지 했으면 우리가 이제 그 보조적으로 쓰는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키보드 숏컷, 요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단축키가 3D Max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식이냐면 어떤 기능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3D Max의 보편적인 상태일 때 단축키와 또 뭔가 선택했어요. 또는 어떤 모디파이로 들어갔어. 그랬을 때의 단축키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키보드 숏컷이 눌려져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에 따라서 단축키가 알아서 바뀌고, 실제로 중첩도 일어나죠. 똑같은 V를 눌러도 그냥 누를 때는 아까 뷰가 나왔고, 바이패드 선택했을 때는 플레이 바이패드가 나오는 것처럼 이 키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이중 구조로 단축키를 쓰겠다는 거고요. 또 이걸 빼버리면 그렇게 쓰지 않겠다, 글로벌하게 지정되어 있는 단축키만 쓰겠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실상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스페이스바로 둡니다. 실제로 키보드 숏컷 오버라이드를, 스페이스가 의미 없이 많이 누르는 키 중 하나잖아요. 근데 스페이스가 기본적으로 이게 잠그는 키인데, 여기 그 잠그는 기능이 있는데, 요 키인데 요거 굉장히 불편해요.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 눌러가지고 왜 안 움직여, 이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생각만으로 많이 쓸 것 같죠. 근데 오히려 이게 있어서 더 불편합니다. 단축키로 있어서.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키보드 숏컷을 지우고, 원래 없네요. 스페이스로 입력하겠습니다. 셀렉션 락토글 요걸 지우고 스페이스로 입력했고요.